정말 많은 사람이 쿠팡 로켓 배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 쇼핑 앱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적자 꼬리표가 떨어지질 않았죠. 쿠팡의 1조 적자 얘기는 단골 이야기거리였습니다. 1조 적자인데 무슨 배짱으로 계속 투자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자, 거기다 쿠팡에 투자한 이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도 지금 100조 중에 17조가 손해래요. 똑같이 투자받은 유역그랑은 투자 철회 싸움까지 난 상황이다 보니까 꾸준히 등장했던 이른바 쿠팡 위기설. 근데 역시 연예인이나 기업 걱정은 할 필요가 없네요. 쿠팡 위기설을 싹 잠재울 만한 2019년 실적이 발표됐거든요. 얼마 전 발표된 2019년 쿠팡 매출이 7조 2천억 원으로 발표가 됐어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작년 매출 4조와 비교를 했을 때 무려 64%나 성장했다는 게 놀라운데요. 사실 쿠팡의 매출액이 늘 꾸준히 우상향해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요. 로켓 배송이 새벽 배송으로 확대되고 가전, 신선식품 같은 카테고리도 키우면서 고객을 꾸준히 늘린 결과가 7조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쿠팡 직배송 매출도 늘었지만 자리만 깔아주고 수수료 받는 개념인 오픈마켓 수수료도 100%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비용 없이 매출로 잡히거든요. 쿠팡이 입점 수수료를 다른 데 비해 낮게 유지하면서 수수료 절대할 테니 여기 와서 장사해, 이런 파격적인 딜을 해온 이유기도 하고요. 소비자도 몰리고 여기에 판매자까지 몰리면서 물건들이 모여드는 플랫폼으로서의 몸집이 커진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몸집은 네이버와 얼마 차이도 안 날 정도로 커졌습니다. 매출도 매출인데서 적자가 줄어들었다는 데 더 의미를 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에는 매출액 증가에 비해서 영업 적자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왔거든요. 오죽하면 쿠팡은 장사가 잘될수록 적자가 커진다는 말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조 단위까지 걷던 영업 적자가 36%나 감소했어요. 여전히 7,205억 적자로 크긴 하지만 그 안을 뜯어보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니까요, 매출 원가와 판관비가 둘 다 줄었는데요. 특히 매출 원가가 매우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줄었다는 건 제품 원가나 배송비를 줄였다는 건데, 매출이 급증하고 고객이 많아지면서 슬슬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량으로 원제품 사오다 보니 사입 비용이 줄었고요. 로켓 배송센터가 2014년 25개에서 2019년 167개까지 늘다 보니 배송비가 줄었어요. 2014년 쿠팡 제품을 주문한 고객 중 배송센터 10분 내외 거리에 259만 명이 살고 있었다면요. 2019년에는 10분 거리에 무려 3,400만 명이 살게 됐죠. 배송 밀집도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 정도면 누가 쿠팡에서 주문을 하든지 아주 쉽게 배송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배송인 1인당 매출도 전년 대비 37%나 증가했고요. 판관비 같은 경우는 주로 인건비다 보니 사실 매출이 늘어난다고 줄어드는 돈은 아니지만요. 매출이 워낙 급성장하다 보니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2016년 30%에서 2019년 20%로 낮아졌습니다. 결국 규모의 경제로 커진 매입 협상력 덕분에 매출 총이익도 늘었으니 여러모로 결국 매출이 늘고 비용이 줄어든 건 점유율을 늘려온 쿠팡의 빅픽처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 쿠팡과 경쟁 구도를 갖고 있던 플레이어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면 앞으로 쿠팡이 이 기세를 몰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거래 금액만 18조로 쿠팡보다 많은 거래액을 기록하며 1위를 이어가고 있는 이베이 코리아는 지마켓 옥션을 운영하고 있죠. 여긴 쿠팡처럼 물류센터에 사입을 해서 파는 개념이 아니라 오픈마켓 위주의 유료 멤버십 스마일클럽 가입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돌파했고 영업 손실도 아니고 돈을 남기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반전인 건 쿠팡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엔 던주인 본사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지금도 이베이 코리아가 시장에 매물로 나온 상태라 사실 경쟁이 심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1위를 계속 지킬 수 있을지 자체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11번가는 2019년 기준으로 점유율 3위를 지키고는 있지만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역성장을 했을 정도로 성장 동력이 떨어진 상태예요. 쿠팡이 통큰 투자로 점유율 늘리는 데 집중을 했다면 여기 그냥 있는 거 잘 지키자 해서 수익성에 더 집중을 했죠. 돈은 남았지만 뭔가 좀 찜찜하죠. 위메프는요, 쿠팡 따라잡겠다고 우리도 오픈마켓으로 가자! 과감하게 이렇게 돈을 썼는데 매출은 생각보다 안 내고 광고하는데 돈만 썼어요. 신세계가 야심차게 쿠팡 따라잡겠다고 쓱 배송 내세우며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후발주자다 보니 여러모로 경쟁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쿠팡이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 이커머스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뒤따라가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쿠팡이 이베이, 11번가, UF, 신세계 다 누르고요. 2월 한 달간 시장 점유율 확대하면서 1위를 기록했거든요. 나머지 회사들은 파이를 쿠팡에게 빼앗겼고요. 결국 이 기세라면 다른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근심은 커질 것 같습니다. 규모의 경제는 달성하기 힘들지만 일단 달성한 이상 점점 더 쿠팡의 파이를 키워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쿠팡이 아마존을 롤모델로 삼은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의문을 가졌었죠. 아무래도 아마존은 캐시카우인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고 경쟁 환경이 여러모로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 그리고 쿠팡의 상황과는 달랐죠. 그런 와중에 아마존은 수익을 내는 조옥조 회사에 쌓아두지 않고 고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쏟아부었죠. 그냥 번 돈 다 투자하고 시장 파이를 키운 거죠. 그 덕분에 아마존은 시장을 씹어삼키며 시가총액 1000조에 나스닥 3위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그럼 쿠팡도 이제 슬슬 적자폭도 줄었고 시장 점유율 1위로 나서기 시작했으니 이제 무리 없이 아마존처럼 직진하는 거냐? 이제 진정 쿠팡이 시대인 것이냐?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사실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고 변수가 많이 있긴 합니다. 적자폭이 36%나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적자가 7천억대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미 손정희 회장에게 투자받은 4조도 거의 다 쓴 상황이라 결국 추가 투자가 없으면 급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여기에 잠깐 언급했던 대주주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도 지금 가지고 있는 황금 자산들을 매각해서 자사주 매입을 나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런 얘기에 쿠팡의 추가 자금 조달 걱정이 나오는데요. 이전처럼 조단위의 투자를 누가 할 것이냐 관건이겠죠. 근데 사실 소프트뱅크가 없더라도 이렇게 시장의 판을 키워놓은 쿠팡에 눈독을 들이는 다른 투자자들도 틀림없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투자가 이루어진다 해도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려면 몇 년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기존 유통업자들이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리도 만무하죠. 수많은 경쟁자가 각기 다른 전략으로 빈틈을 위협할 것이 분명합니다. 네이버만 해도 포털에 엄청난 검색 트래픽을 바탕으로 수많은 공급자들에게 낮은 수수료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플랫폼으로서 또 다른 유통 공룡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팬데믹 이후로 비대면 인터넷 비즈니스의 시장 환경이 확 좋아졌죠. 전자상거래는 결국 하나의 산업을 넘어 사회를 지탱하는 인프라 성격을 증명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들을 편리하게 한 서비스, 사람들의 삶에 녹아든 서비스는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쿠팡이 규모의 경제를 더 공고히 하고 나면 아주 그냥 무식하게 매출에서 수수료 1%만 올려도 엄청나게 남을 거고요. 이제 막 발걸음을 떼긴 했지만 쿠팡페이 같은 결제 신사업을 성공시킨다면 파이는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아마존이나 알리바바가 주가가 높은 이유도 사실 거래액입니다. 수익 모델을 확장하기 위한 IT 기업들의 독주. 그 속에서 쿠팡은 얼마 정도의 시장 파이를 더 채워넣을 수 있을지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알리바바와 아마존처럼 규모의 경제로 1위를 탈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쿠팡의 미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신주인의 경제비과는 다음에도 인사이트 있는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